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제4차 토론회, 어젯밤 밀워키에서 모두 8명의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이 됐습니다. 아이오와 예선이 이제 내년 2월이니까 예선 시작이 이제 3개월이 채 안 남은 시점입니다. 여전히 10여 명의 후보들이 선두 다툼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 여름 줄곧 또 이번 가을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와 벤 칼슨이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텍 크루즈 상원의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제프 부시 전 주지사를 비롯한 여타 후보들이 또 조금 처진 그런 서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아웃사이더들과 또 워싱턴의 에스태블리시먼트, 기성 정치인들과의 앞뒤 다툼이 여전한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벤 칼슨이 도널드 트럼프를 추월한 지역이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1등, 2등이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고 또 그 바로 뒤에 주자들 중에서 제프 부시와 마르코 루비오가 지난번 토론회 때 이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것이 관심을 끌어섰습니다. 요즘 일부 보도는 부시의 일가, 패밀리 전체가 루비오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트럼프 대 칼슨, 또 부시 대 루비오 선두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 뒤에 처진 후보들은 좀 허둥지둥하고 초조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차 토론회는 지금까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이 줄어들고 또 이런 무슨 센세이셔널한 공방전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매우 실질적이고 또 정책 토론 중심의 성격의 디베이트였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제기된 토론 이슈들을 보면은 광범합니다. 이민 문제, 경제, 교육, 국방, 국제협정, 최저임금, 폭넓은 주제들이 다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론회에서 나타난 후보들 간의 그 개인적인 정견,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당 내 리더들의 의견에 균열이 심각한 것이 노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이민 개혁 문제 같은 것, 지금 미국에 현재 1,100만 명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데 처리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이슈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젠다였었는데 불법 이민자들을 양성화하자, 궁극적으로는 수용하자 하는 개혁안인데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아주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executive order다,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랬습니다마는 이것도 법원에 가서 줄줄이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갈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슈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간에도 이 이민 개혁 문제가 아주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제 토론회에서 제프 부시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포괄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텍 크루즈 등은 아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 오하이오 주지사인 존 케이식 주지사가 자, 가족을 생각해보자. 또 어린아이들도 생각을 해봐라. 또 그리고 실제로 1,1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체포해서 모두 국경 밖으로 추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두 다 알지 않느냐. 이건 매우 어리석은 논쟁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반격을 했는데 우리가 법치국가 아니냐. 우리가 나라로서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어떻게 불법을 합법화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멕시코 국경에다가 방책을 쌓겠다.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 이제 그렇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프 부시가 이제 끼어들면서 자, 추방을 한다는 것이 미국의 가치에도 맞지 않지 않냐. 이산 가족을 양산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추방 정책을 자꾸 얘기를 하면은 결국 민주당에게 도움 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 지금쯤은 클린턴이 이 소리를 듣고 옆에 보좌관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텍 크루즈 상원의원이 또 나서서 만일 공화당이 민주당의 그 불법 사면 정책에 동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지고 말 것이다 하면서 수용에 대해서 반대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문인데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선거본부에서는 어제 토론회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트위터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트위터를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이제 미니멈 웨이지 얘기가 또 강력한 이견들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칼슨은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자는 그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실직자가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세금도 너무 높고 임금도 너무 높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존 케이식 주지사가 경제 이론들을 얘기하는 건 내가 잘 알겠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한 문제. 마르코 루비오는 최고의 국방 예산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미국이 최강국인 것을 유지를 해야만이 우리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론을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랜폴 상원의원은 국방 예산을 무제한 쓴다. 미국이 파산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파산 법정에 서게 되면은 우리 국방 보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오가 랜폴에게 당신은 고립주의자가 아니냐 하면서 이거 매우 위험한 착상이다 하는 공격을 했습니다. 이 최근 선두그룹에 서 있는 그 벤 칼슨 자신의 그 과거사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과장했다. 모순이 많다 하는 지적이 언론들한테 최근에 계속됐습니다. 이게 어찌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고 칼슨이 모든 후보들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거짓말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기를 내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토론 끝에의 그 평가를 보면은 winners, 승리자는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매우 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내놨고 매우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텍 크루즈도 위너입니다. 세제 개혁을 주장하면서 세금 규정이 성경책보다도 더 두껍다. 기억이 될 만한 카멘트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벤 칼슨도 승자입니다. 조용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의 개인사에 대한 모순 얘기에 실수 없이 잘 대처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칼리 피오리아 국제 문제, 세금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잘 했고 청중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losers, 어제 실패한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별로 흥미없는 표정을 줄곧 짓고 있었고 지금까지 하던 말들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고 토론자에게 왜 자꾸 끼어드느냐 뭐 이런 퉁명스러운 불평하는 모습은 썩 좋지 않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프 부시도 역시 루저 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어제 그 토론회의의 태도는 not bad, but not good enough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충분히 잘했냐?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프 부시가 이제 지난 3번의 그 토론회에서 계속 이제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그 토론회의 그 코치, 전문 코치까지 동원해서 아주 착실하게 연습을 철저히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부자연스러운 것, 또 강력한 힘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메꾸지는 못했다. 고로 루저 측에 이제 낀다. 그런 평가입니다. 존 케이식, 이 사람이 뭐 상원의원 때 또 국방부 관리 때 주지사 때 굉장히 이 이름을 날린 사람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선 끌기를 위해서 아주 작심을 하고 토론회 도중에 남의 말에 끼어들고 이런 그 작전을 썼지만은 자칫하면은 그의 태도가 투정이고 역정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제4차 토론회가 어젯밤에 밀워키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이민, 국방, 교육, 텍스 이슈 등에 대해서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개인적인 공격을 삼가하고 정책 대결 성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University of Missouri 캠퍼스에 폭력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KKK단이 캠퍼스를 공격할 것이라는 설까지 돌았습니다. 경찰은 이 소문이 낭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공항, 어제 화물에 대한 보안 검사 착오로 한동안 연발착이 계속됐습니다. TSA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화물의 검사를 착오로 생략했었습니다. 이 화물의 추적을 위해서 공항 기능이 일부 정지되면서 약 50여 개 플라이트 출발이 지연됐었습니다. 알라바마 경찰은 8살 난 남자아이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1살 난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1살 난 어린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항공기가 오하이오 에크론에 어제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지상의 피해 사상자는 없습니다. FAA는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아이시스가 점령해온 알레포 지역의 군용 비행장을 재탈환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이란군과 헤즈볼라군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비행장은 2003년부터 아이시스가 장악해온 장소입니다. 시카고의 펜션 부족부는 부동산세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무디 신용사의 분석입니다. 시카고시는 5억 4천만 달러의 프로퍼티 텍스를 인상하게 되는데 그러나 20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이 서버번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채 구원총을 5발이나 발사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서버번 경찰이 이를 추적하자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최고 15년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배달차가 과속으로 가다가 전복이 됐습니다. 지미 존스 샌드위치의 배달차입니다. 지미 존스는 신속한 배달을 고객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터런스 데이 할러데이입니다. 각급 정부기관과 법원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휴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카고 도서관은 오픈되고 CTA, 메트로, 페이스 등은 보통 주중 스케줄로 오늘도 운행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녁 6시까지 발효가 계속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한때 비,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65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는 목요일이 51도, 금요일 47도입니다.
토요일 주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에 최고 57도, 주일은 61도입니다.